하나은행 투자전략팀장 박현식입니다. 요즘 주식 투자 별로 안 좋으시죠?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실망을 한 것 같아요. 코로나 직후에는 전 세계가 돈을 풀면서 돈발로 주가가 막 오르니까 영문도 모른 채 주식으로 돈을 벌면서 나는 주식에 재능이 있나 보다 이런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를 했다가 지금 몇 개월째 이제 주가가 빠지기도 하고 재미없으니까 이제는 주식을 팔아서 시장을 빠져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역시 주식은 안 돼, 다시는 안 해, 이런 마음으로 주식시장을 원망하면서 시장을 빠져나가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주식을 해도 될지, 그리고 만약 한다면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난 몇 개월 동안 주가가 왜 이렇게 빠지고 있는지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른쪽 보시면은 주가를 나타내는 간단한 식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길게 볼 때 주가는 분자인 기업 이익을 분모인 할인율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자인 기업 이익이 오르면 주가도 오르는 것이고, 분모인 할인율이 올라가면 주가는 빠지는 거죠. 자, 그래서 기업 이익이야 뭐 직관적으로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 알겠는데, 분모인 할인율은 뭐냐? 쉽게 얘기해서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장 금리, 그리고 여기 리스크 프리미엄이라 표현했는데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는 위험 수준, 그거를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 그게 이제 곧 할인율이 되는 겁니다. 되게 직관적이에요. 예전에는 낮은 금리로 대출 받아가지고 주식 투자하니까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낮은 금리로 대출 받아서 자동차 사고 소비를 하고 집 사고 하니까 기업 이익도 증가하면서 기업 이익이 증가하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건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이제는 예전처럼 대출 받아서 주식을 사는 짓을 못하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고, 기업들도 이익이 감소할 거라는 우려가 생기면서 주가가 빠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떨어지는구나, 이제 이렇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주가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이 시장 금리가 떨어져 줘야만 주가가 반등할 수 있겠네,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 금리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시장 금리가 어떻게 될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금리를 움직이는 주요 요인이 뭐냐,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돼요. 경제 성장률, 인플레이션율, 사람들이 느끼는 위험 수준, 요 세 개가 합쳐진 게 시장 금리예요. 시장 금리. 여기서 이제 경제 성장률도 있지만 일단 물가 상승률이 지금 너무 중요하니까 이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10년 이상 전 세계 물가는 되게 낮았어요. 저성장 저물가 기조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물가가 굉장히 낮아왔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경제 활동이 중단되고 생산 활동이 멈추면서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간 게 있고, 또 하나는 아무도 예상 못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기면서 유가가 오르면 이 유가의 상승은 다른 여타 물가로 전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 예상치 못한 두 가지 변수로 인해서 지금 거의 40년 만에 최고로 높은 물가 상승률을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물가가 계속 오른다면 시장 금리도 계속 오르면서 주가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투자를 안 하는 게 좋겠죠. 저는 물가가 이제 떨어질 것 같다 생각을 하고요. 간단한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보시면은 저는 모든 경제활동의 절반은 사람들의 심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뭐 기업 가치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중이 공포에 사로잡히면 주가는 빠지는 것이고, 기업이 뭐 크게 확장할 뭐 그런 기미가 안 보임에도 주식 참여자들이 흥분해 있으면 주가는 뭐 끝도 없이 막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도 사람들의 기대가 실제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거든요. 자,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빨간 게 미국의 실제 물가 상승률이고요. 파란 거는 사람들의 향후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이 두 변수가 어떻게 움직이나요? 보시는 것처럼 지난 10년 동안 뭐 20년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물가와 사람들의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드디어 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얼마 전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이 얘기는 약간의 시차를 두고 실제 물가 상승률도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물가 상승률이 피크아웃하고 떨어진다면은 미국 부채 금리도 점점 떨어지겠구나, 주가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부터는 더 이상 마냥 기다릴 게 아니라 주식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가져볼 만하다. 무조건 주식이라는 거는 싸게 사야 되는데, 뭐 주식이든 뭐든 다 싸게 사야죠, 하긴. 근데 주가가 지금 싸져 있는 상황이 맞냐, 그렇게 반문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또 띄워드릴 건데, 요거는 지난 5년 동안 미국 S&P 500 주가 지수하고 미국의 기업 이익을 같이 그린 겁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은 2020년 초 코로나 때 주가가 크게 빠진 이후로 전 세계가 돈을 많이 풀면서 이 돈발로 주가가 많이 오르는 모습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주가가 오르는 것만 보지 마시고 이 빨간 선, 기업 이익하고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기업 이익선하고 주가가 따로 놀죠. 괴리감이 커요. 일종의 버블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금리가 오르고 시장의 유동성이 이제 축소되면서 주가가 다시금 기업 이익선 쪽으로 되돌아오는 이제 그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거죠. 자, 보시면은 지금 이익선보다 훨씬 앞서갔던 주가가 다시 이익선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해서 주가 수준이 적당해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이익선하고 주가만 보여드렸는데 주가 수준이 지금 비싼지 싼지를 평가할 때 가장 대표로 쓰는 게 PER이잖아요. PER. 요 빨간 선이 지난 10년 동안 평균 PER이거든요. 근데 현재 PER이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 PER보다 이미 낮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잣대를 가지고 볼 때도 지금 미국 주가는 기업 이익 대비해서 주식 가격이 조금 저렴한 상태구나. 물론 뭐 더 싸게 사면 좋겠지만 더 싼 가격이 올지는 알 수 없는 것이고 적어도 지금은 비싸지는 않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2020년 상반기 코로나 이후로 이 빨간 선인 기업 이익보다 파란 선인 주가가 너무 앞서 나가 있었는데 버블이었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익선만큼 주가가 제자리로 왔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이라는 거죠. 아까 보신 미국 그래프는 기업 이익이 계속 오르고 있죠. 그런데 국내 기업 이익은 지금 좀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기업 이익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미국 주식 쪽이 그래도 투자 매력이 좀 더 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럼 미국 주식 쪽에서 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 아주 간단하게 주식을 분류하자면은 성장주랑 가치주로 스타일을 분류를 하죠. 시장 금리가 떨어져서 주가가 오르는 장에서는 여기서는 성장주가 좋아요. 그래서 미국의 뭐 기술주라든가 미국의 뭐 반도체 쪽 이런 대표적인 성장주를 투자하기 좋은 매력적인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엄청난 정보를 담고 있는 거니까 이걸 토대로 돈 많이 버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안녕.